학교 2학년 오늘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우리가 지금 부등식에서도 활용 문제를 풀어서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어. 어쨌든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요. 우리가 부등식도 마찬가지였지만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문제를 읽고 나면 미지수를 뭘 정해야 될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미지수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그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대입법이나 또는 가관법을 이용해서 풀어보고 그 문제의 값을 대입했을 때 확인했을 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많이 식으로 나오는 것들, 뭐 둘레나 넓이 공식이라던가 또는 이제 나이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관련된 문제, 자 이런 것들 한번 꼭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나서 해주면 좋겠지? 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10의 자리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를 y라고 했을 때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건 xy라고 읽지 우리가 x10y라고 읽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를 표현하냐면 수를 표현할 때는 10x 플러스 y로 하면 돼. 자, 왜 그렇지? 10의 자리는 x는 10의 자리 숫자잖아. x는 숫자야. 그래서 수로 표현할 때는 그 숫자에 10을 곱해야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에는 1을 곱하는데 1은 곱했을 때 곱셈에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야. 됐지? 자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 100x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100의 자리 숫자에는 숫자에다 100을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1년에 나이가 한 살씩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직사각형 둘레 공식은 가로 세로가 두 번씩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더하고 두 배를 해준다. 자,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두 자리 자연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처음인데 자, 한번 볼까?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각 자리의 숫자, 자 숫자의 개념과 그 다음에 수의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는 그 자리 숫자, 그 자리만의 숫자를 말하는 거야. 수는 10의 자리 숫자다 그러면 10의 숫자에 10을 곱해서 수를 표현하는 거야. 실제로 그게 가지고 있는 수의 값을. 그래서 자 한번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났을 때 어떻게 식을 세울 건지를 먼저 좀 생각해 줘야 돼. 볼까?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0이고 그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온 거야. 이 문장에서. 그럼 우리가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0이고 식 하나 나왔고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우리가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예를 들어 54입니다. 그럼 바꾸면 얼마야? 35잖아.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수보다 36만큼 크다. 자, 크다면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처음수를 구하려고 그래. 그럼 처음수에서 우리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뭘 놓을지를 먼저 미지수를 정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처음수에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놓고 문제를 풀기로 했어. 자,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볼까? 처음 수는 10의 자리가 숫자가 x였고 1의 자리 숫자가 y였어. 그러면 그 자연수 수를 표현을 해보면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에는 1을 곱하는데 1은 곱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수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바꾼 수는 어떻게 될까? 바꾼 수는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가 되는 거고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걔는 수로 어떻게 표현할까? 10의 자리가 y니까 y에다 10을 곱하고 1의 자리가 이번에는 x니까 여기다 1을 곱하는데 1은 안 써도 된다 그랬지? 자, 이게 바꾼 수, 이게 처음 수, 그리고 각 자리의 숫자는 x, y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문제 읽었던 것처럼 각 자리의 숫자가 10이다라는 걸로 식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바꾼 수와 처음 수 사이의 관계에서 식을 하나 세워서 숫자로 식 하나, 수로 식 하나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숫자로 식을 세우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합해서 얼마? 10이다. 자,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바꾼수. 자, 바꾼수는 10y 플러스 x가 바꾼수야. 바꾼수는 처음수는 10x 플러스 y가 처음수야. 그 수보다 36이 크다. 자, 크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방정식은 x랑 y, 미지수를 좌변, 상수를 우변으로 놔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x, y가 우변에 있는 것은 좌변으로 넘겨주고 동류항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10x가 넘으면 마이너스 10x로 넘어올 거잖아. 그지? 다 한번 써볼까? 10y 플러스 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y는 36. 그러면 자 x하고 마이너스 10x랑 하면 마이너스 9x 10i랑 마이너스 y랑 하니까 9i는 36. 자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연립으로 풀 건데 위에다 똑같이 x를 맞추려면 9를 맞추고 y를 맞추려면 9를 맞추는 거니까 다 9를 곱해주면 돼. 그런데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같은 수를 곱할 수도 있지만 같은 수로 나눌 수도 있을까? 나눌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를 나누기 9 또는 나누기 마이너스 9. 자 앞에 x 개수가 음수인 것보다는 양수인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9로 나눠서 모든 항을 다 똑같이 나눠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훨씬 더 문제 풀 때 숫자가 작아지니까 좋겠지? 마이너스 9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는 36을 마이너스 9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혹시 또 나누기를 하다 실수하지 않게 자, 조심해야 되겠지? 자, 이 두 개를 연립으로 풀면 돼. 그럼 우리가 앞에서 가간법, 대입법 한번 가간법, 대입법이 아직도 생소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풀면 돼. 어렵진 않아. 문제 푸는 건 식만 세우고 나면은 문제 푸는 거는 쉽다. 그래서 답을 구하면 돼. 근데 이거 하나만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10과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라는 두 개를 식을 연립방정식을 x를 맞춰준지 y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미 개수가 다 맞아져 있어. 그럼 나는 x를 소거하고 싶다. 그럼 부호가 같으면 빼주면 되겠지. 나는 y를 소거를 해주고 빼기보다 더하기가 훨씬 더 부호 면에서 쉽잖아. 그치? 그러면 y가 부호가 반대니까 더해서 나는 y를 소거를 하겠다. 그러면 2x는 10 더하기 마이너스 4라니까 6이지. 자 그럼 x는 3이야. x에서 3을 집어넣으니까 y는 얼마가 되니? x에 3 집어넣으면 y는 7이 되겠지? 그럼 답을 이렇게 쓰면 될까? 방정식에 활용해서는 문제 뜻에 맞는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 수는 x가 10의 자리, 1의 자리가 y였잖아. 그치? 그래서 37이라고 적어주면 돼. 됐지? 자, 그럼 밑에 식도 식만 한번 가져오면서 해볼까? 자, 아까 우리 표를 만들었던 거 생각해서 각 자리의 숫자 합이 15다. 그럼 우리도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생각하자. 그럼 숫자로 식 하나, x와 y를 합해서 얼마? 15. 그 다음 바꾼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10y 플러스 x라고 했지? 바꾼수는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가 처음 수야. 처음 수보다 27이 작다. 자 이거 좌변으로 넘겨주고 정리해서 가간법이나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개수나 가격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800원짜리 왕만두와 한 개에 500원 하는 찐빵을 합해서 10개를 사고, 자 그럼 개수로 식이 하나 나올 수 있겠다. 그치? 자 개수가 나와, 전체 개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돈 합해서 6,200원을 지불했대. 그럼 왕만두와 찐빵을 사고 낸 돈으로다가 지불한 돈으로다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왕만두와 찐빵을 각각 몇 개씩 샀는지 구하시오 했으니까 자 두 개를 미지수로 놓을 수 있어. 자 그럼 왕만두를 x라고 놓고 찐빵을 y라고 놓자. 문제를 봤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왕만두가 x개고 찐빵이 y개인데 합해서 10개를 샀대. 그치? 자 그럼 개수로 식 하나 좀 이따 쓸 수 있어. 가격으로는 800원짜리를 x개, 500원짜리를 y개 합해서 6,200원을 주고 샀다는 거지. 자 그럼 가격으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개수로 식을 세우면 x와 y를 합해서 10. 근데 우리가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했었지? 왕만두와 찐빵을 다 몰라. 그러면 왕만두를 x라고 놓는다. 그럼 찐빵은 15-x로 한다는 거 기억나지?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두 개를 배우니까 자 이렇게 x, y를 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800x 더하기 500y는 6,200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100으로 나눌 수 있으면 100으로 나눠서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해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두 개를 연립으로 풀면 된다. 자, 연립으로 푸는 건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x, y를 구했으면 x가 왕만두니까 왕만두 몇 개, y가 찐빵이니까 찐빵 몇 개. 자, 이렇게 문제 뜻에 맞는 답을 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탕과 껌이야. 자, 사탕과 껌을 합해서 11개를 샀고, 자, 개수로 그럼 식 하나가 나올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사탕을 x라고 하고 우리 껌을 y라 하자. 사탕과 껌을 합해서 11개를 샀고 사탕은 300원짜리야.
그러면 우리가 가격으로 다 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러면 300원짜리 X개와 600원짜리 Y개를 합해서 3,900원을 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0 2개씩 약분 지워주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문제.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봤었는데 나이 문제.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2세다. 7년 후, 그러면 7년 후면 더하기 7을 해주면 되겠지, 각각. 어머니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의 2배가 된다. 현재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그럼 어머니를 X라고 놓고 아들의 나이를 Y라고 놓자. 그럼 어머니 X, Y, 아들의 나이 Y, 현재 나이로 식하나 7년 후의 나이의 관계로 식하나. 자,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그럼 7년 후에 어머니 나이 어떻게 되겠어? X에다 7을 더하면 되겠지? 아들은 Y에다가 7을 더하면 될 거야. 그럼 이제 식을 현재 나이로 식을 세우면 현재 어머니 X살, Y, 아들 Y살 합해서 52살. 7년 후의 나이는 그럼 여기 문제를 잘 보면 돼. 7년 후 어머니의 나이는 X 더하기 7은 아들의 나이 Y 더하기 7의 수학에서 의는 곱하기 2배.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 열어주고 좌변과 우변 X하고 Y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시켜주고 X, Y를 구한 다음에 문제는 어머니 X가 어머니니까 어머니 아들 이렇게 나이를 적어주면 되겠지?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또 문제를 식을 세우는 게 여기서 중요하니까. 자,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차가 이번에는 차가 32세이고 12년 후면 16살씩 더해주면 되겠지? 아버지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도 모르지만 딸의 나이도 모르잖아. 그래서 아버지를 X, 딸을 Y라고 하자. 그러면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차는 아버지가 X살이니까 X에서 Y를 빼면 32. 자, 지금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를 가지고 차를 구해서 식 하나 세우고 16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X 더하기 16일 거야. 그지? 딸의 나이는 Y 더하기 16일 거고 거기에 몇 배? 2배가 된다.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이번엔 도형. 아까 둘레 얘기했었는데 둘레. 자,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어. 그럼 둘레로 식 하나 세울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 가로는 세로의 길이보다 몇 센티미터가 길다? 4cm가 더 길다. 그럼 가로와 세로의 관계에서 식 하나 세울 수 있겠다. 그치? 그런데 가로의 길이를 물었어. 그럼 어쨌든 가로 세로 다 모르니까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놓자. 그러면 자, 둘레로 식을 세울 수 있다 했는데 둘레로 식을 세울 때 우리가 둘레가 뭐라 그랬어? 가로와 세로가 2번씩 나오니까 가로와 세로를 한 번씩 더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된다 그랬지? 이거를 가로 곱하기 2, 세로 곱하기 2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가로 세로를 합해서 2배란 둘레는 28이다. 그 다음에 또 가로의 길이 가로가 뭐였어? X지.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 Y보다 4가 더 길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4cm가 더 길다. 짧다면 여기를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둘레로식 하나.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서 계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네. 자, 그 다음에 또 관계. 가로와 세로의 관계에서 x는 y 플러스 4. 자, 이 문제는 그러면 가관법이 좋을까? 대입법이 좋을까? 그렇지. 대입법이 훨씬 더 유익하겠지? 그 대입법을 해서 x 구하고 y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쨌든 y까지 구하지 않아도 가로의 길을 물었기 때문에 그냥 x 하나만 구해서 답을 쓰는 것까지는 무관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거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가 더 길다. 가로와 세로의 관계. 그런데 이 문제는 특별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셨어. 자, 그럼 넓이를 식을 문자로 넣는 것이 아니라 가로와 세로를 모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를 미지수로 놓고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를 xy를 구한 다음에 그걸 곱해주면 되겠지? xy로 곱하면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가로 세로를 먼저 구한 다음 넓이를 또 계산해서 답을 적어줘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가로와 세로의 관계 속에서 식 하나를 세워보면 가로의 길이가 x인데 x는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이 더 길다. 그 다음에 둘레
2가로 x 플러스 y는 54.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대입법으로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거. 자, 거속시 기억하지? 자, 거속시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부등식에서, 그 다음에 또 방정식에서 같이 공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런 데서는 단위가 되게 중요해. 우리가 킬로미터와 미터가 나올 때 단위가 환산이 안 돼 있을 때 그 단위까지 맞춰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단위를 맞춰서 해줘야 답이 틀리지 않게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랑 뭐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문제를 한번 일단 읽어보자. 지민이가 집에서 70km 떨어져 있는 집과 할머니네 집이 70km가 떨어져 있대. 떨어져 있는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버스로 타고, 자, 버스로 타고 가다가 시속 60km로 가다가 도중에 내려서 시속 5km로 걸어서 갔더니 총 얼마가 됐다? 총 3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 똑같은 문제 1학년 때 방정식에서 본 적 있어. 그때 뭐 걸어서 간 거, 뭐 타고 간 거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타고 간 걸 x라고 놓으면 걸어서 한 거는 전체 70-x 이렇게 했었어. 그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서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미지수가 2개인 걸 하기 때문에 자,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다 몰라. 그런데 타고 간 거리도 미지수, 걸어간 거리도 미지수로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x, y로 일단 놓자. 무엇을 미지수로 놓을지를 먼저 정해놓는 게 중요하겠지, 이제? 자, 그러면 버스로 타고 간 거리가 x, 걸어서 간 거리가 y, 합해서 얼마 떨어져 있다 그랬어? 70km 떨어져 있다 그랬지? 그러면 합해서 70이란 얘기고, 거속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버스로 간 시간은 속력 60분의 거리 x니까 60분의 x. 이게 시간이야. 버스로 간 시간. 그 다음에 걸어서 간 시간은 속력 시속 5km로 갔다 그랬으니까 5분의 거리 y. 그치? 얘도 거리가 y야. 합해서 얼마? 총 3시간. 자, 그러면 식 쓰면 되지 뭐. 거리로 식 하나, x 플러스 y는 70, 시간 60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3. 자, 이렇게 60과 5의 최소 공배수 6을 모든 항에 다 똑같이 60, 60, 60 곱해서 가간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x가 버스로 간 거리, y가 걸어서 간 거리. 자,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그러면 직접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볼까? 자, 은호가 집에서 4km 떨어진 도서관, 집과 도서관이 4km가 떨어져 있대. 자, 그런데 처음에는 시속 3km로 걷다가 도중에 뛰어서 시속 6km로 뛰어갔는데 총 1시간이 걸렸다. 자, 그럼 뭐 좀 전하고 똑같지 뭐. 이제 걸어서 간 거, 뛰어간 거. 여기는 시속 3km, 여기는 시속 6km. 그리고 전체 4km가 떨어져 있다. 자, 그럼 여기가 x. 자,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할게. 그럼 뛰어간 거리가 y야. 뛰어간 거리를 y라고 할게. 합해서 1시간. 여기는 총 4km. 됐지? 떨어져 있는 건 4km. 자, 그러면 x 더하기, 아이고 여기 잘못했어. 여기를 시간으로 쓸게. 여기 잘못했어. 여기를 시간이야. 여기 지금 시속을 썼으니까 여기가 시간, 여기가 4km 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거리로 x 더하기 y는 4. 그리고 걸어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됐지? 자, 3분의 x. 여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여기는 속력분의 거리. 합해서 얼마? 1시간. 자, 그러면 3과 6의 최소 공배수를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서 x, y를 구하는데 여긴 뛰어서 간 거리를 물었으니까 y가 답이 된다. 그치? y만 답으로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산하거나 왕복하는 경우, 자, 도현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그림으로 돼 있어. 올라갈 때는 A 코스를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B 코스 다른 코스로 내려왔는데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3시간 30분이 걸렸다. A, B 두 코스의 길이의 합은 8km이고 A 코스와 B 코스의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그럼 A 코스를 x라고 놓고 B 코스를 y라고 놔야 되겠다. 그치? 둘 다 모르니까. 그치? 자, 그러면 합해서 얼마라고 했어? 합해서 총 8km. 거리가 8km라고 했으니까 여기 8km. 그치?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합해서 8km. 그 다음에 시간은 올라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내려온 시간은 속력 4분의 거리 y 합해서 총 2시간 30분.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30분을 60으로 나누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분을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60으로 나누니까 2와 60분의 30이라서 2와 2분의 1 시간 이렇게 놓으면 돼. 그러면 자, 식을 거리로식 하나 x 플러스 y는 8 그리고 간 시간 올라간 시간 더하기 내려온 시간 합해서 2와 3분의 1이 2와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해서 3과 4와 2의 최종배수 12를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준 다음에 x, y를 각각 구하시오 했으니까 올라간 거리, 그 다음에 내려온 거리 이렇게 답을 따로따로 적으면 되겠다. 자, 마지막 식 하나 더 세워보자. 자, 수연이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올 때는 다른 길을 골라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3시간 15분이 걸렸다. 전체 10km를 걸었다고 한대. 자, 그러면 수연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산책을 가는데 일로 갔다가 다른 길로 이렇게 온 거야. 그런데 이거는 갈 때, 자, 갈 때, 그다음 올 때, 다른 길로 왔어. 그런데 총 얼마 걸렸냐면 3시간 15분이 걸렸고, 그리고 거리는 10km래. 그런데 올 때 걸은 거리, 자, 올 때 걸은 거리, 갈 때를 x라고 하고 올 때를 y라고 놓잖아, 그치? 자, 이렇게 바꿔서 놓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올 때 거리는 y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생님 갈 때 거리와 올 때 거리를 놨을 때 올 때 거리 y를 답으로 적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거리로식 하나를 세우면 x와 y를 합해서 10km 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10km. 자, 10. 그다음에 갈 때는 시속 2km로 걸었다 그랬으니까 갈 때는 시속 2km. 그다음에 다른 길로 골라서 올 때는 시속 4km. 총 3시간 15분. 자, 문제는 15분을 60으로 나눠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4분의 1이니까 3과 4분의 1. 얼마? 4분의 3, 4, 12, 13 시간이 되겠지? 그러면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2분의 거리 x 더하기 속력 4분의 거리 y는 4분의 13 이렇게 해서 2와 4의 최소 공배수 4를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줘서 x, y를 구하는데 문제에서는 걸음걸이, 올 때 걸음걸이 그러니까 y만 답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x, y 중에서 y만 답으로 써주면 돼. 최종 답은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고 맞춰보자.